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테러 트라우마에 갇혀서 옴싹발싹 못하던 증시가 그래도 오늘은 일찍 좀 예상보다 반등 시세를 잡아줍니다.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미덥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만 이제 유럽의 금융시장의 충격은 결국에 드라기 ECB 총재가 막아내줄 거다라는 기대감, 지금 지수 하단을 받치고 있는 가장 큰 지지대입니다. 뭐 항상 그랬죠. 유동성을 풀면서 유럽이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을 항상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주머니에서 QE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언제 꺼내들까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양적 완화 기대감, 지금 지수 하단을 받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좀 불안한 상황에서의 투자 심리가 언제 안정이 될 것인가, 그 속도의 문제가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분간은 크게 투심이 안정되기는 힘들 거라 당분간은 좀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전략도 갖춰야 된다는 오늘 코멘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에 대한 베팅이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대형주나 가치주 중심으로 가는 게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갭상승으로 시원하게 반등 출발이 나왔습니다. 장시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이 상당히 좀 뼈아픈 그런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하루 만에 이런 부분을 극복해내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어제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해낼 수 있을까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요, 1960선을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지수 보시죠.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현재 상승 탄력 1%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0.92%의 오름폭 1961.72선 부근 지나갑니다. 1960선 초반이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연이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약세, 그리고 오늘장에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음봉입니다. 지금 장 초반 대비로는 에너지가 좀 약해졌다는 의미일 텐데요. 분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장 일단은 갭상승으로 출발됐습니다. 어제 낙폭을 만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현재 상황 보시면은 장 초반에 1970선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소 좀 저항이 부딪히면서 서서히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모습. 현재는 1960선대에서의 공방전입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626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쯤 멈출까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장중 내내 좀 팔다가 막판에 아주 소폭이지만 매수 전환됐거든요. 현재 기관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또 후반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현재 기관 쪽에서는 125억 원의 매도 우위, 현재 매도 권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놓여 있고요. 오늘도 개인이 장 초반에 좀 삽니다. 현재 51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승 타격 좋은 업종 보시죠. 가장 크게 오르는 쪽이 섬유회복입니다. 3.55%의 상승 흐름인데요. 잠시 후 해당되는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 쪽 오랜만에 오릅니다. 1.86%의 상승인데요. 물론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이쪽 흐름도 양호하지만 오늘 건설주 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이 금호산업, 이 산업은행 쪽에서는요, 박상구 회장의 이 자금 마련 계획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금호산업의 새 주인 찾기, 이 박삼구 회장 쪽으로 서서히 그 진행 과정, 청수 현호가 들어오면서 오늘장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설 업종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증권, 철강금속 모두 다 0.7%의 고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찾아가 볼까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하락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고요. 또 반면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 잘 가던 자동차주들은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니까 좀 쉬어간다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오늘 쭉 보시면 빨간불이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27%의 상승이고요. 128만 원 근처의 흐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이 톱10 가운데서 가장 탄력이 좋은데요. 삼성물산 현재 3.7%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4만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생명은 현재 좀 보합권 기록하면서 삼성그룹주들 그래도 오늘 좀 양호하죠. 이런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강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마이너스권, 현대모비스 1%대 조정받으면서 자동차주들은 오늘 다른 종목 대비로 시장 대비로는 약간은 좀 주춤합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 가운데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업종이 섬유의복이었는데요. 오늘장 섬유의복주들 지금 대체로 동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섬유의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쌀쌀해진 날씨, 월동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주부님들은 김장을 하듯이 보통은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을 하나 마련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 섬유의복주들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발표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현재 섬유의복주들 가운데 한세실업이 탄력이 붙습니다. 현재는 7.45%가량의 강세고요. 성안도 6%대, 베이직하우스 7%대, 태평양물산도 5%가량의 상승 흐름입니다. 한섬도 실적 좋았는데요. 5.66%의 상승, 그 밖에 섬유의복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또 특징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또 이 상품주들 오늘장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VI가 발동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상품과 관련해서는요. 대창, 서원, 이구산업 이렇게 3총사가 이 구리를 비롯한 이 상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창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현재는 상한가 약간은 좀 풀려났습니다. 25%대 급등 흐름이고요. 서원과 이구산업도 동반해서 VI 발동했다가 현재는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단타성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서원이 10%대, 이구산업 5%대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글로벌 정서가 다소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요, 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그동안은 꾸준히 하락했던 WTI도 서서히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정유주 3인방도 오늘장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또 주가에 반영되는 또 막바지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적과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호실적이라는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이고요. 삼양사 8%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세실업도 실적이 좋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리온도 양호한 실적 발표 나왔고요. 증권주 가운데서는 유진투자증권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또 한섬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또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도 나왔지만 현재는 약간의 탄력이 둔화된 LIG 넥스원, 오늘 증권사 레포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근거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LIG 넥스원입니다. 네, LIG 넥스원이 어제 이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출발에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미사일은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에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3.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1.6% 증가했습니다. 또한 천궁, 또 지대공 미사일 양산이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3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죠. 네, 매출이 전년 대비 43.4% 증가한 4,975억 원, 영업이익이 91.6% 증가한 4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교보증권의 추정치와 시장 기대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호실적의 원인은 천궁, 즉 지대공 미사일의 양산 매출 증가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정밀 타격 사업부 매출 비중은 61%였는데 3분기엔 또 67%까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증가됐다는 점도 주목을 했는데요. 4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또 3분기보다 많은 양이 투입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도모기 체계 양산 본격화로 서프라이즈 달성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에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에 주목을 역시 했고요. PGM, 즉 정밀 타격 부분의 매출 성장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당사 추정치를 각각 71.5% 또 88.6%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두드러진 부분은 PGM 매출 성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3분기 이 PGM 부분 매출액은 3,345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72.7%에 달해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산 매출의 증가는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PGM 부분의 양산 매출의 증가가 동사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끈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2020년까지 양산과 전력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동사의 중기 사업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인류는 전쟁 없는 세상에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신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신규 제시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유도무기 국산화의 주역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 규모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연간으로 볼 때 이 4조 원의 높은 수주 잔고를 배경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확고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현대 무기 국산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LIG 넥스원은 국내 유도무기 국산화의 주역이라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밀리고 있는데요. 0.96% 소폭 떨어지면서 1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시원스럽게 오르네요. 현재는 660선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상황입니다. 1.19%의 상승,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좋네요. 667.06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음봉이 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분홍색 이동평균선에 살짝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겹쳐가지고요. 아마 오늘의 양봉이 볼까 말까 하실 텐데 변동성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갭상승 역시나 좀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점을 만드는 것은 이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데요. 668.43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667포인트인데 변동폭이 2포인트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개장한 이후에 옆으로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수급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쌍끌이 매도였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 코스닥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매수했다, 매도했다 왔다 갔다 했지만 현재는 매수로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3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는 50억 원가량으로 집계됩니다. 기관 쪽에서는 60억 원 팔면서 오늘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네요.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그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세가 좀 나온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빨간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승 종목이 대부분인 가운데서 어제 코미팜의 활약이 대단했죠. 어제 급등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이제 서서히 6위인 바이로메드를 따라 붙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시총 차이가 사실 얼마 안 나요. 지금 약 2천억 원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미팜이 11%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보시면은요, 모두 다 빨간불이에요. 셀트리온도 0.6%,
메디톡스 0.4%, 바이로메드도 3% 가깝게 오르고요. 코롱생명과학도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조정받는 쪽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한 호가 정도 밑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금방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상승 전환 가능한 영역이고요. 로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는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양상 오늘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급락했던 종목들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 특징이 있는 종목군 섹터 좀 찾아봤는데요. 그 키워드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이슈별로 뉴스에 좀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면세점 2라운드였는데요. 이 부분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좀 시장이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핀테크 관련주들 특히나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내던진 기업들 위주로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홀딩스 실적도 좋았죠. 6%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그룹주들 모두 다 오릅니다. 이 가운데서 다우 인큐브가 11%가량의 급등 시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선물 쪽에서도 약세 흐름이 나왔죠. 240선에서의 줄다리기였는데 현재 보시면은 240선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상승인데요. 0.46% 오릅니다. 현물보다 오늘 선물 쪽 탄력이 조금 약하고요. 241.45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쪽 수급 보시죠. 오늘 선물 쪽에서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1,300계약 가까운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1,700계약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2,500계약가량 팔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다소 약합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